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갈 부분이 중요한데요.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저당 대출의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죠. 여긴 100% 시험에 나옵니다. 100%. 그래서 우리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죠? 거치 기간 상환하면은 자, 따보세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 이 세 가지가 거의 시험 문제는 거의 99% 시험에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보여야 되는데 일단은 계산 문제가 하나가 나오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이 계산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계산 문제를 해드려다가 이 계산 문제까지 하게 되면 진도가 못 빠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마지막 주에 계산 문제 특강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연구실에서 야매 연구실에서 새로 또 도출해낸 게 있거든요, 그죠? 원리금 연구. 그래서 하니까 꼭 들으시고 LTV와 DTI는 드렸어요. LTV와 DTI는 좀 빠르거든요, 그죠? 했는데 원리금 균등까지 하게 되면 진도를 못 빼요, 그죠? 계산 문제. 그래서 일단은 나가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 특강이 또 오늘 또 있죠. 또 있어서 인원이 이렇게 많이 저조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들을수록 좀 많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과목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좀 합격하는 게 목적이니까 꼭 참여하세요. 그러니까 제 과목 등록하라는 게 아니라 타 교수님 거도 많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저 이렇게 아니라는 사람 아닙니다. 저만 이렇게 막 광고에서 저가 이러니까 저한테 다 오세요 막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또 교수님도 다 유능하신 분이니까 같이 가셔서, 왜냐면은 이게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로 계속 듣고 특강 듣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화이팅 하세요. 들어가겠습니다. 124페이지 가시면 저당 제출의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세 가지를 잡을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저당 제출의 상환 방법이에요. 저당 대출의 상환 방법. 자, 그래서 고정금리를 예를 들어서 금액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계속 했던 융자액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갈게요. 융자액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가고요. 융자 기간이 만약에 융자 기간이 10년이다. 변동이에요? 고정이에요? 고정. 연 10%다 가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조건은 같은데 상환하는 방법이 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유일하게 소득이 안정된 젊은 계층 있죠. 그럼 젊은 계층은 그냥입니까? 최증식이 낫습니까?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이 중요하니, 자, 이걸 이제 비교해 보겠는데, 자, 여러분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말 그대로 원금이 균등해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글씨에 나와 있잖아요. 편하게 릴렉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균등하다는 얘기죠? 원금. 그러면 그걸 굳이 물어보지 않고 다른 걸 물어보겠죠. 그죠? 다른 걸 물어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이자리라는 거는 상환된 금액에 적용시켜요?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켜요? 그럼 상환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점점 그냥입니까? 이자는 줍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초기에 이자가 적다, 초기 이자가 제일 많고, 이자가 점점 준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뭐 물어보겠어요? 처음에 그냥입니까? 상환 금액이 많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초기에 원리금이 많고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따라서 체감식이 되는 거죠. 체감식. 근데 얘와 가장 잘 물어본 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아까 하페시안 같이 해서 그 원리금 균등 상환액은, 자, 융자액 곱하기 무슨 상수를 이용해요? 무슨 상수? 상수가 저상수밖에 더 있어. 그러면 아까 저당상수 기억하세요? 그럼 저당상수는 원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할 때 사용하지 원금 균등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자, 얘는 원금이 균등합니까? 원리금이 균등합니까? 원리금 균등. 원리금이 균등하죠. 원리금이 균등합니다. 원리금이 균등. 자,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것은 굳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안에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에 차지하는 비중을 물어봐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머리를 돌려보면은 얘도 그냥요, 상환이 되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작아지겠죠. 그럼 점점 이자가 주는 건 똑같아요. 그럼 초기에 원금이 많아요? 얘는 이자가 많아요. 점점 이자가 줄겠죠. 그런가요?
그럼 밑에는 이자겠어요? 원금이겠어요? 원금은 점점 늘어나겠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000만원에다가 기간에다가 자 융자액에다가 1000만원에다가 기간을 나눠버려요. 10년을. 자, 그럼 100만원씩 상환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따라서 월은 몇 개월로 또 나누셔야 돼요. 12개월로 나눠야겠죠. 그죠? 근데 연으로 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볼게요. 요렇게 상환을 합니다. 상환한다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년에 100만원씩 상환한다는 건 이해 가셨죠? 그래서 원금이 100만원씩 상환이 되죠. 100만원. 100만원. 그럼 처음에는 상환이 됐어요? 상환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이자도 100만원이 되겠죠? 100만원. 그럼 처음에 원리금이 적습니까? 원리금이 제일 많습니까? 많죠. 그러면 갈수록 그냥요, 이자는 감소를 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자를 적용시키는 건 상환된 금액이에요? 남아있는 금액이에요? 1000만원에서 100만원 빼면 어떻게 돼요? 900이 남죠? 10%면 90만원이 되니까 190만원이 되고, 자, 3회 때도, 자, 100만원 상환됩니다. 상환되면은, 그냥 있어요. 200만원이 상환됐어요. 800이 남았죠. 그럼 10%니까 80만원이라는 건, 자, 놀라운 사진은 어떻죠? 지금 100만원씩 상환하니까 10만원씩 빠지겠죠. 그런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0년째 되면 더 쉬운 게 100만원만 남잖아요. 100만원 10번 10만원이니까 110만원이 돼서, 자, 최증식이에요? 최감식이에요? 그래서 계산 방식은 나중에 제가 우리 그 계산 문제 특강 때 해드리고, 자, 원리금이라는 자체는, 자,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융자액이 1000만원인데 임의적으로 갑니다. 저당 상수가 0.13이라고 떠진다고 봐봐요. 그럼 원리금이 130만원씩 간다고 봐봐요. 원리금이 130만원. 자, 그럼 이자를 빼면 원금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얘도 상환이 됐어요? 상환이 안 됐어요? 그럼 처음에 이자는 똑같죠? 그런가요? 이자는 똑같습니다. 100만원. 그러면 원금이 30만원이 되겠죠. 자, 그럼 갑니다.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어려워요.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이 원금을 구하는 제 야매를 터뜨릴 텐데. 자, 갑니다. 그럼 원금은 어떻게 돼요? 또 여기다가 이자를 빼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000만원에서 30만원이 상환돼서 130만원이라고 할게요. 1000만원에서 30만원 빼면 970만원이 되죠. 10%는 97만원이 되겠죠? 130만원에서 97만원 빼면 얼마예요? 제가 할게요. 33만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그냥입니까? 이자는 감소를 합니까? 원금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계산은 바꿔서 물어본다. 원금을 물어보겠어요? 나중에 원리금을 물어보겠어요? 그럼 얘 두 개 더해서 거해하시는 거고. 자, 이런 지금 원리금이죠. 그럼 원리금을 물어보겠어요? 마지막에 원금을 물어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리금을 구해서 이자를 빼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소득이 안정된 젊은 부분은 체증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체증식 상환, 체증식은 점증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체증식, 점증식 상환은 소득이 안정된 젊은 층이에요. 소득이 안정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소득이 감소할 걸 예상합니까? 증가할 걸 예상합니까? 그럼 초기에 조금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엔 부담을 60만원만 내라 그래요. 원가이자를 포함해서 60만원. 자, 이게 원리금이 초기서부터 적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직 그냥요, 원금을 다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못 갚았죠. 그럼 남아있는 금액이 만약에 1040만원이라면 1000만원이 됐습니까? 잔액이 더 늘어났습니까? 그걸 따라서 부의 상환, 마이너스 상환이 된 거거든요. 거꾸로 더 잔액이 더 부의 상환이 초기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럼 얘가 60만원이 처음에 내고요. 그 다음에 얘가 200만원이고 얘가 130만원이면 초기에 원금 균등이 제일 많이 내죠. 자, 따라서 200만원, 130만원, 60만원.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냅니까? 원금이 제일 많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두 가지가 떴어요. 원리금에 대한 거와 잔금인데, 자, 초기하고 후기입니다. 초기하고 후기. 자, 여기 이제 금액이라고 본다면 돈이다, 돈. 자, 그럼 여러분 시험장 가셔서 원리금 균등부터 그세요. 무슨 균등부터 거라? 그럼 원리금 균등은 그냥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그럼 처음에도 원리금이 130이지만 나중에도 130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체증식을 그세요. 체증식은 그냥입니까? 점점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그 체증식을 그서 체증식은
처음에 60이고 점점 늘어나니까 그거. 그 다음에 따라서 원금 균등. 최증식이에요? 최감식이에요?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원금 균등을 이제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자, 처음에 이제 200이니까 제일 상환한 금액이 크겠죠. 자, 그럼 이렇게 돼서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갈게요. 차입자 입장하고 대출자 입장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자, 차입자는 그냥입니까? 초기에 부담이 많습니까? 많죠. 그런가요? 근데 대출자는 그냥입니까? 빨리 원금을 회수합니까? 그럼 더 안전적으로 회수 위험이 좀 줄겠죠. 그런가요? 그럼 초기에 누가 제일 많이 내나요? 원금.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럼 나중에는 요게 바뀌겠죠? 자, 그러면 잔금입니다. 잔금이 좀 어렵게 떴는데. 자, 여기 이제 잔금이에요. 잔금이고. 초기에서부터 후기입니다. 자, 그럼 잔금액이 일정액씩 떨어지는 게, 자, 따라해보세요. 원금 균등. 자, 1000만원이 이제, 처음에 이제 갚아야 될 금액이라면, 원금 균등은 그냥이에요. 원금이 균등해요. 그럼 잔액도 일정액씩 어떻게 됩니까? 잔액도 똑같이 잔액이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금액이다 보니까 똑같이 되니까 일정한데, 자, 갑니다. 원리금 균등은 처음에는 원금을 많이 내요. 원금을 조금밖에 안 갚아요. 그럼 나중에 막 갚죠. 그럼 처음에는 조금밖에 잔액이 떨어지지 않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조금 떨어졌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죠. 근데 봐봐. 자, 최정식은 따르세요. 부의 상환. 자, 그럼 1000만원을 내야 돼요? 1040만원을 내야 돼요? 그럼 내야 될 금액이 그냥입니까? 잔액이 더 많아졌습니까? 많아졌으니까 더 부의 상환이 초기에서도 발생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중도상환시. 자, 갑니다. 처음엔 어떤 균등 상환 방식이 제일 부담이 크죠? 원금. 그 다음에요? 원리금. 그 다음에요? 그럼 남아있는 금액은 어떤 상환 방식이 제일 잔액이 많이 남을까요? 최증식이 많이 남죠. 여쭤볼게요. 그럼 많이 남는다는 건 그냥입니까? 납부할 이자도 많습니까? 그럼 총 납부액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엔 무슨 균등이죠? 원리금 균등이고, 제일 잔액이 적게 남는 건 무슨 균등이죠? 원금 균등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가셨죠? 그죠? 갑니다. 천천히 갈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124페이지 가시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있나요? 자, 매년 원리금이 균등해요. 계산 방식은 제가 해드렸고요. 그럼 원리금, 원금과 이자의 구성비를 봤을 때, 자, 이제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금액이 있다면 초기하고 후기입니다. 자, 갑니다. 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그냥요, 이자는 줄어들어요. 원금은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자는 이렇게 떨어져요. 이자는 요 하향하고 원금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자, 그럼 밑에 쳐보세요. 자, 지금 3번 보고 계시죠? 자, 그럼 원금과 이자의 구성비는 시간에 따라서, 자, 이자는 점차 감소한다고 얘기했나요? 그래서 내려가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원금은 점차 늘어난다고 얘기했죠?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원금 균등. 자, 얘는 1000만원에서 딱 5년 되면은 500만원이 상환되겠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그 상환 기간이 좀 길어집니까? 그래서 반이 상환되는 기간이 따라서 3분의 2 기간. 밑에 상환 기간이 2분의 1이 지나도 원금이 절반이 상환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 몇 분의 몇이 지나야 원금의 반이 상환되나요? 3분의 2. 찾았죠? 그 다음에 상환조건표는 뭐 거기 원리금과 이자, 원금과 잔금별을 표기하는 건데 참고하시고요. 오른쪽 갑니다. 자, 매개의 원리금 상환액은 일정하므로 차입자 소득이 일정한 경우에 적합하겠죠. 자, 원금 균등에 비해서 차입자의 초기 상환 부담이 큽니까? 원리금은 적습니까? 적죠. 그런가요? 그럼 원금에 비해서 대출기간의 원금 회수는 좀 느리겠죠. 그죠? 느리고. 잔고가 신속하게 감소하지 않으면 전체 대출기간을 고려해서 차입자의 이자 상환액 부담이 원금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죠. 누적 원리금 지불액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자, 원금 균등 갑니다. 다음에 최감식. 자, 얘는 매년 상환하는 뭐가 균등하죠? 원금. 계산 방식을 했고요. 원금이 매년 일정하고 이자 지급도 점차 감소한다고 했죠. 매기 원리금 상환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죠. 그럼 대출 기간이 몇 분의 몇이면 반이 상환돼요. 자, 1000만원에 딱 반이 5년이죠. 10년에. 그러면 500만원이 상환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원리금 균등에 비해서 초기에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적어요? 200만원이 130만원보다 많아요. 근데 밑에 따라서 대출 기간.
그럼 대출기간은 원리금보다는 대출기간이 원금 회수는 빠르겠죠.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최증식 상환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걸 가기 전에 우리 연습 게임 하고 갈게요. 원금과 원리금 중에서 원금은 그냥요, 원금이 일정해요. 원리금과 이자는 감소한다고 얘기했나요? 자, 원리금 균등은 원금이 일정해요, 원리금이 일정해요. 원금은 증가하고 이자는 감소하죠. 최증식 점증식 상환 방식은 소득이 감소할 거로 예상되어 증가, 상환 금액을 늘려나가요. 그래서 2번 별표. 늙은 층이 좋나요? 젊은 층이 낫나요? 저소층. 그 다음에 이게 좀 나왔었는데, 시험 문제가 주택 보유기간이 길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집니다. 보유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사람은 차입자를 얘기하거든요. 그죠? 또 하나 쳐보세요. 늙어야 된다? 젊어야 된다? 길어야 된다? 짧아야 된다? 자, 따라서 젊고 짧고, 늙고 길고 찍으시면 안 돼요, 이형요. 아시겠죠? 그죠? 다시 어떻게 하고? 젊고 짧고, one more time. 젊고 짧고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초기 상환이 매월 이자에 또 충당하기 못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따라서 부의 상환. 자, 이렇게 꼭대기 올라간 거 있죠? 이거 지금 보고 계셔요? 그냥입니까? 잔액이 더 많아집니까? 많아지는 게 초기서부터 부의 상환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부의 상환이 나타나고, 원금과 원리금에 보다 초기에 대출금의 원금의 수요이 크죠? 대답해보세요. 늦게 회수하다 보니까 위험이 더 커지겠죠. 그죠? 이게 얘기고요. 그다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론 대출에 일부 또 활용되기도 합니다. 얘도. 그다음 밑에 박스 하나 있나요? 별표. 자, 차입자의 초기 상환 부담 정도가 나와 있죠. 대출 기간의 원금 회수 속도는 차입자의 초기 상환 부담은 누가 제일 많이 커요? 원금, 원리금, 최증식이고 대출 기간은 원금 균등이 대출 원금 회수가 속도가 빠르죠. 그렇죠? 근데 대출 기간이 원금 회수 위험이 크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최증식의 위험도가 높겠죠. 그렇죠? 원리금 원금이고 중도 상환 시 미상환 대출 잔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일러보세요. 어떤 게 제일 많이 남습니까? 최증, 원리금, 원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중도 상환 시 미상환 대출 잔액과 전체 고려한 이사 상환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일러보세요. 저 보세요. 최증식이 그냥이에요. 남아있는 잔액이 많아요. 많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납부할 금액도 큽니까? 크니까 얘 크고 얘 크고 얘 크고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밑에도 마찬가지로 대출 기간 전체를 고려할 때 이자 상환 부담은 최증식이 제일 높죠? 대답하십시오. 최증식 생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원리금, 원금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계단식이라는 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자, 각기 그냥 최증식과 원리금의 두 가지를 절충했다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갑니다. 이거는 별표 치지 마세요. 뭐하고 뭐를 절충했다고요? 최증식하고 원리금을 절충했다고 나와 있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원리금, 최증식, 원리금, 최증식, 원리금, 최증식, 원리금, 최증식. 어머! 그냥 계단같이 생겼어. 따라서 계단식. 계단식이에요. 두 가지를 합쳤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일정 기간 이전에는 최증식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다가 일정 기간은 지나면 원리금 상환한다는 거죠. 별표 치지 마십시오. 그죠? 이론상이니까. 넘기면 누구한테 별표 치냐면, 넘기셔서 5번에 원금 만기 시 상환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건 별표 쳐보세요. 자, 이건 말 그대로 대출 기간에 뭐만 낸다는 얘기지? 만기의 원금을 전액 잘 갚는다는 얘기예요. 체크하셨죠?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프린트물 8번 문제 풀어봅니다. 스타트.
8번 주택저당 대출에 있어 저당상환 방법의 기술이 가장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죠. 갑니다. 자, 원리금 균등과 원금 모두 시간이 경우에 따라서 이자 상환액은 증가합니까? 둘 다 감소합니까? 감소라고 했죠. 분위기 안 좋아? 일로 와봐요. 얘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얘도 줄죠? 그럼 둘 다 증가한다? 둘 다 감소한다? 감소가 맞겠죠. 오케이? 자, 갑니다. 2번. 첫해 월불이익 납부 만기 전에 중도 상환할 때 미상환 대출 잔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어떤 상환 방식이 제일 잔액이 많이 남겠어요? 점증, 원리금, 원금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인가요?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최증식은 미래에 예상되는 젊은은 맞죠? 근데 주택 보유 기간이 어떻게 돼요? 짧은 사람한테 유리하다가 기준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출기간 입장이에요. 누구 입장이다? 그럼 대출기간 입장에선 원리금이 아까 130이 원금의 200보다는 회수가 빠릅니까? 느립니까? 느리죠. 자, 원리금 균등은 전체 상환 크기의 변화는 없지만, 자, 보세요. 절 보세요. 원리금은, 자, 그냥입니까? 이자는 점점 감소합니까? 원금은 증가라고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원금 상환분은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자 지급분은요? 감소한다. 이렇게 마스터하시면 돼요. 되셨죠?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뭐,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넘기시면은, 자, 우리나라의 주택금융, 정부주도 공공주택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 따라오세요.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자, 요게 이제, 그냥 제목만 보시고, 자, 굵은 글씨 위주로 갈게요. 자, 주택도시기금 운영 및 관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주택도시기금은 무슨 장관이 운영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장. 찾았죠, 그죠? 근데 저는 니은에다가 덧붙이세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텐데. 국장은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전부 일부를 어디에 위탁할 수 있다? 한 번만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되어 있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럼 교수님, 그럼 이거 아니고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따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들어보셨죠? 자, 따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럼 얘가 만약에 한국주택금융공사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예전에 나왔었어요. 그 금융공사는 이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업무를 안 하거든요. 지금 적어 놓으셨나요? 자, 들어갈게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건 국장이 운영관리합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누구한테 위탁합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합니까? 만약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절 믿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국민주택기금이었거든요, 옛날에. 요것만 체크했나요? 자, 그 다음에 리을. 국장은 주택도시기금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차입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뭐가 나오냐면, 자, 나중에 문제집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주택이 들어가면 그냥이에요. 주택계정이에요. 도시가 들어가면 도시계정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택계정의 용도에 A, B, C, D에 보시면은 5번째 보세요. 자, 여러분 국민주택 규모 기억하시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야 돼요? 이하해야 돼요? 주택의 리모델링. 요것만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분양 아시죠? 그럼 선분양하게 되면 그 건설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증을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이게 대한주택보증회사거든요. 제가 이제 건설했을 때 그때 많이 가서 이제 업무를 했었는데 그 회사가 이 공사와 합병했어요. 그죠? 그럼 그냥이에요. 보증 업무도 해줘요. 지금 여러분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고 계십니까? 그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까 주택도시기금의 전담운영기관이라고 얘기했나요? 자, 아직 우리는 후분양하고 있어요. 선분양하고 있어요. 그럼 건설회사가 부도날 수 있을까요? 그럼 보증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그 주택건설업자의 주택 완공을 보증해서 입주 예정지 안전한 입주를 보장한다고 나와 있죠. 사셨습니까? 그 다음 밑에 뭐 주택 사업 보증 업무를 또 수행하고 도시 재생 사업도 수행한다는 그 굵은 글씨를 가지 그렇게 심하게 가지 마세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주요 업무라는 단어가 있나요? 기업 별표. 아까 어떤 기금의 운영 관리 사무한다 그랬어요? 주택 도시기금 운영. 자, 분양 보증이나 임대 보증금 보증, 하자 보증 같은 그 대통령 정하는 보증 업무를 해주고요. 보증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주택 건설 및 하자 보증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하고 또 자산 유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발행한 유동화 증권에 또 보증 업무를 한다. 그럼 거의 보증이라는 게 많이 들어갔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주택신용보증기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얘도 개인이나 사업자의 채무행을 방지 보존하기 위해서 주택금융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세자금 보증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중도금 보증이라든지 모기지 신용보증 같은 걸 해줘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 임차 보증을 공제하지 않고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한다. 그럼 얘는 당연히 그냥 해줘요? 다 보증 업무를 해줘요? 보증이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밑에 주택연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3개. 나온다 그래. 자,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령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자, 만 60세입니까? 55세입니까? 55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력합니다, 그래. 지금 여기 연령은 안 나와 있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아주 이슈가 됐어요. 지금 바뀌는 게 55세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만약에 어떻습니까? 55세나 그 나이가 바뀌면 그 해에 나와요. 믿습니까? 그럼 60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55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둘 중 하나면 돼요. 부부 한 명 중 55세면 되거든요.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플로우를 한번 그려볼게요. 예전에 제가 어떤 그 흐름을 봤는데, 자, 우리가 일단, 감사합니다. 어떤 흐름을 이제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택연금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냥 저당이에요? 역저당이에요? 그래서 역모기지라는 단어가 있죠? 자, 모가지론이에요? 모기지론이에요? 여러분들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모기지론이에요. 근데 역으로 이거는 그걸 담보로 해서 연금을 타내는 제도이기 때문에 역모기제로 들어가는데, 자, 근데 이건 주택연금 제도로 이제 제가 그 플로우를 좀 짜드리도록 할게요. 자, 만 몇 세라고 했죠, 아까? 55세. 예. 나올 가능성 높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유력하다고 봐요, 이게. 저기까지 지금 강의를 하면 주택연금 무조건 연령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 신청자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자. 자, 그래서 부부 한 명이 만 55세면 됩니다. 그래서 부부 중 주택금융공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부 중, 자, 한 명이 만 60세가 몇 세로 바뀌었다고요? 55세 이상. 여기 유력하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그럼 얘가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아까, 자, 따라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아까 들어보셨죠, 그죠? 여기서 들어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가요.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자, 어떤 업무를 하냐. 자, 그럼 얘가 신청을 합니다. 연금 신청을. 그래서 얘는 이제 가입 요건을 심사해요. 가입 요건 심사. 요건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보증계약. 그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료를 안 내야 돼요? 보증료를 내야 돼요? 초기 보증료가 있겠죠, 그죠? 체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기 보증료와 연본 종료를 내요. 나중에 초기 보증료와 그 다음에 연보증료를 냅니다. 보증료 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저당권 설정. 그럼 저당권 설정은 은행이 할까요? 공사가 할까요? 공사가 저당권 설정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저당권 설정하고. 자, 이게 이제 끝나면은 자, 얘가 은행에다가 A은행에다가 신청을 해줘요.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온라인으로 보증서 발급. 그럼 얘는 얘와 계약을 체결해요. 자, 그래서 얘가 대출 약정을 체결합니다. 대출 약정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을 수령해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연금을 직접 주는 거는 공사예요? A은행이에요? 그럼 공사는 어떤 업무를 합니까? 그냥입니까? 보증계약을 체결합니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공사는 연금가입자를 위해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해요. 뭘 발급한다고요? 그럼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서 가입자한테 주택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 몇 세 이상이다?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에 매월 방식으로 노후생활을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영목이지. 근데 이게 밑에 가시면 여러분들 이 저자분이 박스가 하나 있죠. 박스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왜 감책인 계수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슨 계수? 감책인 계수. 잠다. 자, 재밌는 거예요. 보세요. 자, 갑니다. 갑돌이가 주택연금 신청자라고 한다면, 자, 7억짜리를 가지고, 자, A은행한테 이제 연금을 타내는 거죠. 그러면 연금 수령액을 우리가 구해야겠죠, 그죠? 연금 수령액은, 자, 연금액은, 자, 5억을 이제, 만약에 금액을 잡았다. 얘한테 적금을 듭니다. 그럼 따라서 감채긴 계수.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행도 그냥입니까? 이자를 먹습니까? 먹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 은행이 이 할아버지한테 5억짜리 적금을 듭니다. 얼마짜리 적금을 든다? 그럼 적금을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할아버지한테 매년 줄 수도 있죠. 대답해봐요. 근데 그냥입니까? 이자를 받습니까? 만약에 10년으로 나누게 되면은 5천만 원씩 줄까요? 좀 적게 줄까요? 적게 주죠. 그래서 따라서 감책인 계수. 이 할아버지한테 5억짜리 적금을 두고 연금을 그 이자를 빼고 준다는 거죠. 대답 좀 해봐요. 그래서 무슨 계수다? 감책인 계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택연금이 나왔다. 그러면 그 금액에다가 무슨 계수 곱한다? 감책인 계수 곱해요. 그래서 갑자기 애드립이 나오는데, 자, 일단 60세 이상은 지금 노인이 아니시죠? 그죠? 근데 따라서 영감. 자, 따라서 영감한테 준다. 영감한테 준다. 발음이 안 좋죠? 자, 연금 나오면 누구한테 준다? 영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연금을 구할 때 쓰는 계수는 무슨 계수다? 감책 계수를 보시면 돼요. 사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은행이 이 할아버지한테 얼마짜리 적금을 드는 거예요? 5억짜리 적금 들었죠? 그래서 그걸 타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요, 이자를 먹어요. 그럼 연금을 조금씩밖에 안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오른쪽 박스 하나 있나요? 자, 이건 이제 매달 바뀌기 때문에 연령이 제일 중요하고요. 가볼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을 직접 제시해줬습니까? 공적 보증금을 해줬습니까? 자, 부부 기준 얼마 이하여야 돼요? 9억. 주택 소유자, 우리가 소유권 유지하면서 연금 이용하고, 다주택자라도 합산가액이 9억 이하면 됩니다. 9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되는데, 대상주택에다 배분쳐보세요. 자, 이건 반드시 상가 같은 거에 대해 주택이어야 돼요.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죠. 상가 복합용도 등 전체 면적 중에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몇 분의 몇 이상? 2분의 1. 또 확정기간이라는 거는 이제 기간을 정해놓기 때문에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종신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종신이 사망할 때까지 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종신지급과 종신혼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종신지급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그냥 매월 줘요. 근데 종신혼합은요, 이 할아버지께서 그냥입니까? 돈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수시 인출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에서 2억 5천 인출하면 나중에 2억 5천만 타나가는 거죠. 보고 계셔요? 확정기간은 소유자가 선택한 기간으로 가요. 10년서부터 30년. 자, 대출 상환 방식은 원래는 담보대출이 있으면 안 해주겠죠. 담보대출을 상환한 용으로 인출한도 법인에 서 대출금을 또 상환해서 나머지 금을 또 월 지급하고요. 우대 방식은 이제 주택이 이제 부부 기준 1억 5천 이하에 대한 주택 보유자에게 이제 종신보다는 월 지급액 최대 13% 우대해 준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배포쳐 보세요. 이게 나옵니다. 계약 종료 후 이용자가 사망할 수 있죠, 그죠? 금융기관이 주택 처분 후 대출금액 해소하고 일시 상환하는데, 자, 만약에 갈게요. 자, 5억을 담보를 했는데 4억을 탔어요. 그러니까 1억이 남았죠. 그럼 그냥에 대해 상속인한테 반환해요. 근데 만약에 5억을 담보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장수를 해서 6억을 탔어요. 그럼 1억이 빵꾸 났죠. 근데 부족부는 상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잘 출제가 됩니다. 체크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모기지론 같은 거는 여러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일부 정부 정산은 가능하다는 게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안 나왔지만 아까 초기 보증료라는 게 있었죠. 이건 환급된다, 환급되지 않고요. 자, 연금 종료 사유는 뭡니까? 두 분 다 배우자 모두 사망할 때고, 그 다음에 다주택 소유권 상실하는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리모델링 등 소유권 상실의 경우는 제외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저자분이 왜 이렇게까지만 했냐면, 자, 이렇게 보세요. 어머니 시험이 몇 월 며칠이죠?
어, 30일이죠. 그죠? 그럼 항상 시험 공고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시험일 날짜에 시행된 법안으로 작성하라고 나와요. 그럼 여쭤볼게요. 그냥입니까? 매달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10월 27일 날 시행된 거는 그냥이에요. 여기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11월 30일 날 시행된 건 안 들어가죠. 근데 주택연금은 매달 매달 바뀝니다. 그죠? 그럼 매달 매달 바뀌니까 다 암기할 필요가 있나요? 나올 것만 나오나요? 그래서 요 부분만 여러분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해했죠? 근데 가장 유력한 거는 그냥이야 연령이야. 60세입니까? 55세입니까? 요걸 좀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요 플로우를 보신다면 연금을 수령하는 건 공사입니까? 은행입니까? 그럼 공사는 연금을 수령하는 거예요? 보증 건물을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좀 가져가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저만 애드립을 쳤지만 아까 영감이 타갔죠? 그래서 영감 무슨 개수 써요? 연금만 하면 어떻게 진짜 감침교수. 그래서 연금을 탈 때는 감침교수 쓴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쉬십시오.